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4월 6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4시 24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SK케미칼이고요. 코드번호 285130입니다. 자, SK케미칼이 일단은 바닥을 완전히 좀 잡아주지 못하고 있으면서 주가가 차익 실현 흐름들도 같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 상당 부분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세도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되겠죠. 자, 어찌됐든 간에 우행부 흐름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이 추세적인 부분들을 좀 뚫어가지고 오른쪽으로 좀 흐름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여기를 회복하든 안 하든 간에 추가 하락을 좀 제한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자, 어디까지 조정을 받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냐, 이런 식으로 뭐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이런 식으로 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추세적인 부분들을 좀 뚫어줘야 이 추세적인 부분들, 여기서 우행보하는 움직임을 좀 보이면서 추세 하락을 좀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고 일단은 다시 영향을 좀 받는 모습입니다. 내일 뭐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면서 다시 이런 식으로 좀 뚫어주는 우행보를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좀 저렴한 상황이기 때문에 PER이 13배로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던. 자, 이렇게 되면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내재 가치 비해서 괴리감이 너무 좀 발생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근데 공간이 조금 있어요. 공간이 조금 있다 보니까 공포감도 좀 반영 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왔던 부분들이 좀 강하다 보니까 괴리감이 차트 상에서 좀 이게 급발진은 해가지고 뭐랄까 올라간 부분들 좀 컸죠. 이 부분도 공간이 좀 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메꾸고 갈지, 추세적인 하단 구간에서 여기서 좀 이제 반등을 좀 나오면서 추세 일단 이 상단 추세선을 좀 돌파를 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줄지 확인을 일단 먼저 최우선으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바닥을 이전에 좀 다져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지만 명확하게 바닥입니다라고 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럼 바닥입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까지는 조금 경계를 좀 계속 하실 필요가 있겠죠. 비중을 무리하게 늘리시는 것보다는 지금 현대 상황에서는 좀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 걸 확인을 하고 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채비를 조금 해두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지구간에서 좀 계속 이제 추세적인 부분들 좀 계속 연속적으로 좀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힘이 지금 좀 없는 그런 상황들이긴 해요. 일단 여기까지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해도 반등이 좀 나와가지고 이 추세적인 부분들을 좀 먼저 우행보를 해주면서 좀 이탈을, 추세의 변화를 좀 먼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실질적인 부분들이 PER이 13배 정도가 되면서 추정치에 대한 추정치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기업의 주가 가치를 조금 이제 뭐랄까 좀 정당화시키는 그런 실적으로 반영이 좀 되긴 했어요. 이번에 또 실적 시즌에 또 본격적으로 돌입을 할 것으로 좀 보이는데 1분기 실적을 또 어떻게 발표를 하냐에 따라서 또 다른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1분기 실적을 기다리는 것까지는 5월 중순쯤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시간이 좀 많이 소비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일단은 19,000원 EPS에서 26,000원까지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이 뭐 있는 부분들이지만 전망을 하고 있는 전망치지만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 체크를 먼저 하시고 바닥을 다질 때까지는 조금 주시를 해보면서 기다려보자, 이런 의견들을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이게 전반적인 바이오 섹터들이 다 지금 좀 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이제 백신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러시아 백신이라든가 좀 기대를 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좀 그동안 좀 많았었죠. 글로벌 보급 확대에 따라서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선취면에 했던 투자들이 좀 울상이다라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생산 중단, 이거 아스트라제네카가 되겠죠.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이것도 아스트라제네카 뭐 지금 불확실성이 되겠죠. 혈정이 어떻게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볼티모어의 제약 공장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존슨앤존슨 백신 성분이 뒤섞이면서 해당 공장 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생산이 중단이 됐다.
백신 성분이 좀 섞였다라고 하죠. 일단은 이런 과정 중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우리 안 쓸 것 같으니까 존슨앤존슨만 해라. 뭐 그런 얘기도 나왔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생산 시설 이전에 따른 보급 일정 차질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아스트라제네카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한테 호재가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FDA 승인이 여기서 또 걸리죠. 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1,800명 가운데 30명에게서 혈전이 보고됐고 이 중 7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내정맥 동혈전증도 나타나기도 했다라고 하죠. 근데 이게 백신 부작용인지는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백신 접종에 따른 이득이 다른 어떤 위험보다 크다. 어, 뭐 접종 중요성,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것보다 접종하는 게 이득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접종에 대한 중요성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이런 부정적인 뉴스들을 더 이제 강조를 하면서 시장이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주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주로 거론되는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을 하고 있다. 후보 물질을 위탁 생산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위탁 생산을 하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자회사라둔 SK 케미칼 등등등, 진바이오텍 등등등등 이런 종목들이 다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러시아 백신도 뭐, 일단 그래요. 뭐, 러시아 백신이 효능이 있냐, 없냐. 뭐, 그래요. 신뢰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다른 백신 관련주들도 전부, 대부분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호재에 대한 부분들보다 악재에 대한 부분들과 불확실성,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좀 심승생숭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명확하게 돌파를 하지 못하고 실적을 반영을 하지 못한 채 호재 같은 부분들은 무시를 하고 불확실성이라든가 약간 불안감 그런 것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이런 국면이 좀 끝날 때까지는 그냥 비중을 좀 늘리시지 말고 좀 줄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바닥을 좀 닫아주면서 확인이 될 때 비중을 좀 늘리신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금 이제 비중을 안 줄였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할 것 같으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비중을 또 그대로 가지고 계시겠죠. 대신에 이제 대응을 잡지는 마시고 비중 확대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그냥 마음을 좀 내려놓고 지켜보자. 그렇게 그래도 아직까지 좀 싸니까 나중에 좀 부각이 되겠지라는 그런 심정으로 좀 이제 관망을 하자. 좀 많이 좀 내려놓고 마음을 부각이 될 때 그때까지 좀 주시를 해보면서 지켜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런 이슈들이 또 지나가고 언젠가는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슈들이 좀 지나가고 기업 내재 가치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될 때쯤 되면은 또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우리는 뭐 시간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로 시간적인 부분으로 나는 해소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도 뭐 한 가지 좀 방법이 대안이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합니다. SK 케미칼 같은 경우에서는 나쁜 기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그 상황들이니까요. 자, 이런 부분들이 바닥을 좀 어디서 잡아주는지, 어떤 국면으로 또 전환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새로운 국면이 좀 나오는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잡아가는 걸로, 그렇게, 저도 방향성을 좀, 결정을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 김영재 수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은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여기 보이시죠? 여기로 들어오시게 되시면 여기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린 내역들이 게시판들이 확인이 됩니다. 자, 4월 1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으로 들어와 볼게요. 3전 2승 1패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자, 무조건 100% 수익이 나는 게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랑 목표가, 손절가 그런 것들을 반드시 좀 지켜주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자, 9시에 러셀 현재가 6,25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6,430원 손절가 6,03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3분에 화승엔터프라이즈 현재가 18,550원 1차 목표가 19,100원 손절가 17,500원 그리고 9시 4분에 백산 현재가 1,950원 1차 목표가 11,300원 손절가 1,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추천드렸습니다. 자, 러셀이 1차 목표가 돌파, 추가 상승 중입니다. 차트를 통해서, 호가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한 부분도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화승 엔터프라이즈 9시 4분 최고가 19,200원으로 1차 목표가 돌파.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단기적으로 치고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하루 만에 매매를 결정할 수 있는 종목들. 무료 추천주로 3종목 추천해 2종목 수익, 1종목 보유 중입니다. 러셀, 화승 엔터프라이즈. 보유 종목은 백산이다. 이렇게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잘 지켜주시라고 단타의 개념 이런 부분들 다 이렇게 경고 문구라든가 다 어떻게 따라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다 상세하게 설명을 다 드립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 보유 종목들 이렇게 다 설명을 드린 다음에 장 마감하는 4시경쯤에 이렇게 결산을 좀 올려주세요. 러셀 13% 정도 상승을 했다. 그리고 당일 최고가 13% 정도 상승했다. 그리고 화승 엔터프라이즈 3% 정도 상승을 했다. 여기 매수가, 매수 추천가. 그리고 백산이 오늘 추천가 대비 마이너스 5% 정도, 당일 최고가 11,300원으로 기록을 했는데 추천가 대비 마이너스 5%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러셀, 화승 엔터프라이즈, 백산 이렇게 수익, 손절, 수익, 손절, 손절 이런 식으로 합산 누적 수익률 이렇게 달별로 꾸준하게 누적해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종목을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100% 수익을 전부 다 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좀 단기적으로 빠르게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는 종목들로 추천을 드리고 나름대로 이제 판단을 하셔가지고 수익을 날 수 있는 종목들로 좀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좀 수익이 필요하다, 단타 매매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오셔서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